브로드웨이의 인기 뮤지컬 킹키 부츠. 다가오는 9월 7일에 개막을 앞두며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뮤지컬 킹키 부츠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뮤지컬 킹키 부츠는 작은 신발 공장을 물려받은 찰리 프라이스가 위기에 처한 공장을 살리기 위해 드래킨 롤라와 손을 잡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해당 이야기는 1980년대 영국 노샘프턴 지역에서 수제화 공장들이 도산되던 시절 살아남은 한 공장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왜 이런 위기가 닥쳤을까요? 그리고 당시 영국의 경제와 사회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그 이전의 시간대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영국은 19세기 산업혁명의 근원지인 만큼 공장을 필두로 한 전통적인 제조업이 강세였던 국가죠.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오기 시작하고 식민지 독립과 더불어 대외적 영향력이 감소했습니다. 이때 미국, 서독, 일본 등 국가들에게 경제력이 밀리기 시작하죠. 이런 상황 속 1970년대 영국의 분위기는 영국병이라는 표현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처럼 대규모 복지 및 부양 정책이 진행되던 시절이죠. 이에 더해 노동조합의 힘이 강했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얼핏 보면 매우 이상적인 복지사회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절의 영국 사회를 두고 영국병이라고 불렀던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선 강력한 노동조합의 영향력으로 파업이 많아지자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감소하고 기업은 손해가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더해 높은 인플레이션, 저성장, 실업 문제 등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혼란이 시작된 시기죠. 결국 영국 사회는 이를 급진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 해결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1979년 새로운 영국의 총리 마거릿 대처가 등장했습니다. 일명 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그녀는 영국이 병들었다라는 표현과 함께 급진적인 개혁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녀는 대표적인 신보수주의 정책을 내세운 인물로 대처리즘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전통적 가족 및 국가 가치 등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는 보수적인 접근을 취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원칙을 강하게 지지하는 정책이죠. 이때 후자의 이야기를 먼저 풀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처리즘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살펴보면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자율성을 극대화함을 알 수 있는데요. 공기업의 민영화, 기업에 대한 탈규제 정책, 노동조합의 권한 제한 등을 실시해 나갔죠. 더불어 시장의 개방과 무역의 자유화를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제법 복잡하지만 해당 정책들의 핵심을 살피자면 자국 내 기업들에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필연적으로 도태되는 환경이 조성된 상황입니다. 이때 찰리의 공장과 같은 작은 규모의 영국 내 제조업체들은 전 세계 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전통적인 형태의 제조업 대신 첨단 산업과 금융업 등 산업 육성에 더욱 중점을 둔 대처의 정책이 작은 공장들에게 있어서 더욱 큰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죠. 결국 시장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제 신사화를 제조하던 찰리의 구두 공장보다는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해외에서 생산된 후 대거 유입된 저가 신발들이 가격 경쟁에서 우위에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공장 내 노동자들의 실업 위기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과거에 노조가 강력했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공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의 위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기에 찰리는 일종의 구조조정 혹은 공장을 포기할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그가 드래킨 롤라를 만나며 활력을 찾고 드래킨 부츠라는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하죠. 대처 시대에 수많은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던 것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이제 작품의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했죠. 드래킨 롤라와 관련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앞서 대처의 신보수주의 정책은 전통적 가족 구조와 성 역할 등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무척이나 보수적인 접근을 취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때문에 특히나 성소수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1988년 제정된 섹션 28 법안은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를 금지하며 성소수자들을 더욱 고립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보수적인 사회 속에서 수많은 성소수자들은 고충을 겪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시대 배경 속에서 룰라는 드래켄이라는 정체성으로 삶을 살아가며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서는 상징과도 같은 캐릭터입니다.
성소수자들의 권리와 정체성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롤라와 관련해 작품 속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그와 직접적인 충돌을 하기도 한 도니라는 캐릭터입니다. 그는 무척이나 마초적인 감성에 젖어있는 공장 노동자죠. 성소수자에 대해 지극히 보수적이었던 당대 영국 사회의 그 자체를 대변하는 캐릭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도는 롤라의 행동 거지에 늘상 직접적인 불만을 표현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작품 중후반부에 넘어가서는 롤라의 배려에 감화하고 이내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공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이가 되죠. 이러한 지점은 1980년대 영국의 광산 노조와 성소수자들과의 연대와 얼핏 닮아 있습니다. 정권과 노조 사이의 극심한 갈등 과정에서 당대 성소수자들은 LGSM이라는 그룹을 조직해 파업 중인 광부들을 지원했는데요. 공통의 목표를 두고 함께 상호 이해 및 지지를 형성한 현실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어떻게 서로 연대할 수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죠. 본 공연 킹키부츠 속에서도 돈과 롤라, 그리고 작품의 주인공인 찰리와 롤라는 서로 다른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인물들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다양한 지점에서 삐걱거리기도 하죠. 그러나 공장의 생존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함께 협력하고 사업적 관계를 넘어서는 연대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공연의 마지막 장면에서 모든 등장인물들이 서로의 곁에 함께 있는 모습이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이유이기도 하죠. 뮤지컬 킹키부츠는 1980년대 영국 마가릿 대처의 신보수주의 정책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찰리와 롤라 두 인물이 맞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혁신과 변화를 추구해야 했던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노동자와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연대하여 자신들의 권리와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죠. 그리고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일련의 연대는 지금의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큰 울림을 주는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주의 혹은 혐오주의적 시선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다는 메시지는 지금의 시대에서 더욱 가치 있게 빛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킹키부츠가 단순히 독특한 성공사업 스토리를 넘어선 감동을 관객들에게 주는 까닭이 아닐까요? 오늘 들려준 뮤지컬 킹키부츠 그리고 마가릿 대처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공연을 다시 관람하신다면 더 많은 재미와 깊은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